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찾아뵀었던 바로 신광섭의 주파수, 여러분들의 수익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총 15분 정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맥점과 흐름을 짚어드리면서 관련된 또 해외 리서치 자료들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 바로 이 주제죠. 오늘의 주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 바로 포모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말이 좀 거창하죠. 제가 좀 말을 좀 거창한 말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한번 달아봤는데, 오늘은 좀 포모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전에 닷컴 버블 때랑 좀 흡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 실시간 너튜브에다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지수 흐름, 미국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을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올려드립니다. 엠비고드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요, 1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거예요. 한 달 전. 이거 대략 한 20일 전이겠죠. 이때 이게 미국 지수 기준인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이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파 반등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가까이 한번 보면요, 이 지수 라인이요 3,190이었어요. 예, 3,190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는 제가 반등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미국 증시 S&P 500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제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서 그냥 제목만 보고 잠깐 보시고, 신광섭 매니저가 한 달 전부터 내내 빠진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스닥을 신고가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확한 건 뭐예요? 한 달 전에 저는 미국의 하락이 나올 때도 반등 나와서 3,190. S&P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3,220 정도까지 갔잖아요. 예, 틀리긴 했네요. 30포인트 정도. 예, 어쨌든 반등은 나왔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주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심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제가, 오늘은 이제 닷컴 버블 때나 현재 주도주를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때가 이제 2020년 현재 구간이죠. 뭐 아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5개 종목, 여기다 뭐 플러스해서 뭐 테슬라가 있겠죠. 테슬라가 뭐 어제 16%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번외로. 그래서 지금 5개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고, 뭐 실제로 중소형 종목이라고 중소기업들만 모여있는 러셀 지수는 어때요? 못 갔죠, 실제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나스닥이가 신고가를 기록했던 부분들, 다 이런 종목들, 언택트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느 정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나왔고, 나머지 그 종목들은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제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실제로 대형주 위주로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도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마이크로소프트, GE,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인텔, 월마트, 이런 5개 종목들 위주로만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도 나스닥과 이전에 S&P 500과 닷컴 버블 비교하는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모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이제 버블 지수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시장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탐욕, 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탐욕 심리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이 관련된 부분인데, 요때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1999년도 말, 그러니까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인데, 이때 버블 지수가 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요 라인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3.1포인트. 근데 현재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위험 수준인데요. 현재 지금 이 구간이에요. 닷컴 버블 때 당시에. 물론 이제 이때는 틀리죠. 유동성이죠, 유동성. QE4까지 나왔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에도 S&P 500은 3,19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3,180에서 90 정도까지는 S&P 500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이 굉장히 이 버블 지수가 사람의, 이 투자자들의 탐욕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는 심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실적, 이제 실적 장세,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S&P 500도 보시면 이게 S&P 500 기준으로 EPS 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뭐 퍼 PBR 보는데 미국은 EPS만 봐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근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 당연히 실적은 미미했어요. 미미하다가 계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 대비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4분의 3 정도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즉슨 뭐냐. 실적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리율이 좁혀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한 S&P 500의 EPS 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요국 퍼와 PBR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주식 쌉니다. 맞아요. 싸요. 지금 퍼가 지금 12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신흥국 증시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이고, 그리고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지금 23배죠, 퍼가. 미국 비싸죠. 미국 증시를 살 바에는 뭘 사는 게 낫다?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맞아요. 신국 증시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쭉 빠지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MSCI 신국 지수예요. 이거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수급 차트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예, HTS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이고요. 초록색이 대만이고요.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갈까봐. 어디로? 이 돈의 흐름이, 유동성의 흐름들이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뭐 조정 하락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2,400을 갔다라고 쳤을 때 중국은 지금 3,100인가 3,200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중국은 5,000포인트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가면은. 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쪽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분들 보여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뭐 말로만 얘기합니까? 감으로 말씀드립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MSCI, 모건스테이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MSCI 지수 펀드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에서 지금 2년 만에 거의 반토막 됐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해종합증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상해종합증시 주봉이거든요. 이전에 아실 겁니다. 일단 좌변에 보시면 이때 당시가 2005년도, 2006년도 때 아실 거죠. 이때 뭐 중국 펀드가 굉장히 핫했을 때 이때 당시였거든요. 이때 그때 상해종합증시가 5,000포인트 넘어가서 뭐 중국 펀드가 없으면은 뭐 간첩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려왔고, 그리고 한 증권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증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약간의 좀 삼각 조정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있거든요. 3,300 정도 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을.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봤자 3,500에서 600 정도?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지그재그 패턴으로 조정이 나오고 아마 3,000 내외에서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요. 이게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제부터 제대로 된 버블 장세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 안 좋은데, 미중 무역 분쟁이 안 좋은데 왜 굳이 해외 펀드 MSCI 편입 비중 왜 중국이 2년 전 대비해서 14%가 늘었느냐,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반토막이 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이 미국 증시든 뭐 한국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중국 증시 올라갈 텐데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없으면.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없으면 소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하죠? 중국 주식, 저도 중국말 잘 못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이 있잖아요. 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바로 올라갈 때 사지 말자, 뭐 내일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해종합 증시가 3,000포인트 내외까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3,000이 좀 깨졌을 때
두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차이나 H 레버리지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중국 본토 증시 ETF인데 이 코덱스에서 만든 이건데요. 자, 이 종목은요, 증시가 똑같으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 증시가 1% 올라가면 2% 상승이 나오는 레버리지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대로는 손실이 나면은 마이너스 2% 중국 증시가 빠지면 마이너스 2% 손실이 납니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요, 차이나 CSI 300 지수를 근거로 해서 레버리지인데, 이게 이제 금융산업재 중심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라고 돼 있을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1등부터 300등 안에 있는 편입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총 300개 이내의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고, 중국 증시가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폭이 3천 정도가 깨졌을 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좀 살살살살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이 CSI 300은 조금은 제외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본토 증시 말고도. 왜냐하면 얘가, 이 종목이 사실 이제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LP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리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별로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종목을 매수하실까 봐, 굉장히 좀 이것도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거래가 좀 많은 종목이라서 실제로 본토 증시에다가 중국 증시에 관심 있으신데, 만약에 중국이 3천이 깨진다, 상해종합이, 그러면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본토, 차이나 H 레버리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조정이 나올 겁니다. 3천이 좀 깨지는 조정이 나올 텐데, 이때 중장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ETF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중국 증시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오늘 ETF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많이 관심이 있으신 이제 S&P 500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선물 하신 분들도 많이 좀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뭐 댓글도 많이 다시는데, S&P 500 이 30분 봉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를 한 5시, 6시 정도에 이제 발췌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띄워놓은 건데, 지금 미국 증시 요 라인이 깨졌거든요. 요 라인이 깨져가지고요. 요 라인이 깨지면은 하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지금 깨졌어요, 오늘. 예, 뭐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요 라인이 지금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저점을 깨지면요,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쭉 뭐 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리바운딩은 나와요, 여러분들. 리바운딩이 나오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적절하게 저는 주식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되죠? 매도를 하셔야죠.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주식 매도해야 되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 볼게요. 코스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복잡해요.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옵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양매도 포지션 취했다가 양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예요. 지금 요 라인이 2140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깨지느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이 쭉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깼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이미 깨졌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까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혼조세인가요? 네, 혼조세인 것 같은데, 요 정도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좀 나왔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ABC 파동이 나왔잖아요. A, B, C. 지그재그 패턴. 제가 한 달 전에도 ABC 패턴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오늘 밤 미국 시장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 흘러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이 부분들을 파동을 근거로 해서 추적하고, 물론 후행성입니다, 대응하는 게 우리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간에 저는 조금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방망이도 좀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신경쓰기 주파수 화요일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조금 미국이 반등 나면서 목요일 날 좀 웃으면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